자, 도형의 방정식 대단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. 보니까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뭐 일반화했거나 뭐 그런 문제들인 것 같고요. 자,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다시 한번 그릴게요.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상의 점 중에서 이 두 점과 거리가 같은 점을 찾아라, 뭐 그런 문제예요. 그러면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, 내가 중점을 먼저 잡고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리면 여기 만나는 점이 결국은 요 선이, 아이고, 또 정성을 드릴게요. 요것과 요것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. 뭐 여기 이제 세 점이 있어요. 이렇게 세 점이 있어. A, B, C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, 이제 식을 세울 때 이게 수직이라는 의미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고요. 그렇죠? 또 뭐가 있을까요? 아이고, 그림이 안 그려지네. 자, 아이고, 이러지. 자, 이렇게 그 다음 AC를 지나는 직선, 그렇죠? CD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각각 구할 수 있고요. 그 두 직선의 수직 관계 있죠. 이런 거죠. 이제 일반형으로 쓰면 A1 x, B1 y, C1은 0, A2 x, B2 y, C2는 0일 때 수직 조건 A1, A2, B1, B2는 뭐다? 0이다. 이런 조건 있죠.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이 문제는 삼각형의 중점을 잡은 그 점들을 가지고 또 그곳에 그 중점 끼리를 연결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인데,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, 다시 한번 볼게요. 세 점이 있고 이 삼각형에 중점을 잡을 거예요. 이렇게 대충 정확하게. 그러면 이 삼각형이 있는데, 이 삼각형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. 사실 여기는 이제 요게 중점인 이유가 있어요. 이게 왜냐면 요게 이제 중선 연결 정리 뭐 그런 걸 이제 배우면 닮음에서 중선 연결 정리에서 길이가 다 같아요. 예를 들면 요거 보면 요 길이가 같아요. 이렇게 갖고 평행사변형이죠. 평행사변형의 성질,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.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각각이 다 중점이 돼요. 이런 기하적인 성질이 있어요.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아는 친구들은 그냥 세 점의 원래 바깥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안에 삼각형 무게중심이나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, 그걸 응용하면 그냥 바로 저 세 점 가지고 그냥 무게중심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하적인 내용을 잘 알면 동일방식 문제가 쉽게 풀린다. 아주 좋은 예죠. 자, 다음 문제는 6, A가 6, 0, B가 뭐 6, 10이겠죠. C의 좌표는 0, 12 이렇게, 그 다음 원점 0, 0으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3등분하게 두 개의 선으로 나눈다. 뭐 앞에 뭐 비슷한 거 했는데 결국 똑같습니다. 풀이 방식은
아이고 이렇게 자 요만큼 이게 이제 6만큼 가겠죠. 기울기가 6이니 1이기 때문에 6 그러니까 얼마예요? 여기는 18. 자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? 그걸 안 했네. 6 곱하기 12 해서 얼마? 여기는 6, 7, 42 6, 1은 6, 6 17이 아니라 이상하다 했더니만 12죠. 12를 곱하면 6 곱하기 12 72가 나오고 그걸 3등분하면 24가 됩니다. 그러니까 18은 24가 되려면 6만큼 더 더해야 돼요. 가로가 6이니까 여기 얼마만큼 더 가면 1이 되죠. 그럼 여기 6이에요. 자 6하고 1 하니까 여기 얼마예요? 7. 그러니까 여기가 7이에요. 여기 얼마만큼 갔어요? 1만큼 갔죠. 그러면 사실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나와요. 그 다음 밑에 있는 도형과 위에 있는 도형이 똑같죠? 근데 여기가 이제 6만큼 내려갔고 이제 1만큼 더 내려가 7만큼 내려가니까 여기에 좌표는 y축 값은 5예요. 여기 요 점의 y 값은 그러니까는 b의 값은 여기서 말하는 a 값은 5가 되겠죠. y는 x 더하기 5.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면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. 자, 이 문제 앞에 비슷한 거 했어요. 사실은 결국 이렇게 직선이 있고 원이 얘하고 만나고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을 어떻게 돼요? 반으로 나누죠. 근데 여기 4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렇죠.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E, D가 되고 R 요걸 가지고 우리 관계식을 구해내면 되겠죠. 원래 그림으로 구합시다. 짠짠짠짠. 아이고. 짠. 이 그림. 그쵸?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어떤 두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같은 원이에요. 그럼 요걸 대칭시키는 어떤 직선이 있겠죠.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원은 원의 중심을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. 그 중심에서 연결한 요 선분이 있죠. 요 선분에 수직 2등분 선이 L이거든요. 중점 잡을 수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선생님이 10분 컷 만들라고 했습니다.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거기 내용 중에서도 한 점과 수직 이 점을 지나고 어떤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. 그런 게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그런 증명 과정에서 다 나옵니다.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L이라는 직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뭐 원과 포물선에 동시 접한다. 포물선에 접하는 거 포물선식과의 판별적이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 2차식이 판별식 0이다. 그걸 활용하고 원과도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또는 원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립으로 풀면 우리가 원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좀 그림 그냥 대략적으로 이쪽에 다시 그릴게요, 선생님이. 뭐 좌표표는 필요 없는 그림이니까 점이 있고 어떤 원이 있을 때 원성이 한 점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 기울기가 나오겠죠. 근데 좀 더 올려보면 요게 더 요 밑에 거보다는 더 기울기가 크겠죠. 이런 식으로 가지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 원과 요 외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. 이런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거고. 그래서 결국 문제를 잘 기하학적 상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 경우는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로
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. 그런 것만 이해하면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쉽습니다. 어쨌든 계속 강조하지만 도형을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지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식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수업 시간에 선생님 여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뭐 이걸로 지나갔는데 앞에 부분에서 친구들이 이거를 좀 많이 질문을 해서 보니까 내접선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?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아니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방법은 이렇습니다. 이런 것을 중학교 때 다 했을 텐데 자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해줄게요.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제 여기 반지름이 R라면 요 길이가 예를 들면 A, 요 길이가 B, 요 길이가 C 라고 여기를 직각이라 할까요? 뭐 여기 좀 특별히 이렇게 직각으로 합시다.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넓이 알 수 있어요. 2분의 1 BC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사실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요렇게 나누면 삼각형이 3개가 있죠.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요거 직각이 아니라고 합시다. 아이고 엄청 많이 없었네. 요거를 집요하게 없앨게요. 실수 안되겠다. 다시 그리자.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 원의 넓이는 2분의 1에 A, R 2분의 1에 이 넓이를 좀 전에 구했죠 선생님이.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그릴까요? 2분의 1 그쵸 이 부분 2분의 1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BR 이쪽의 넓이는 2분의 1 아이고 먼저 지우고 하겠습니다. 2분의 1 CR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의 R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특별히 여기는 이제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직 조건을 더 첨가하면 이것의 넓이는 뭐 2분의 1 BC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수직 조건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 하니까 제외할게요. 그걸 이용하면 여기에서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거든요.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특히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요게 R, 요게 R이기 때문에 요게 좌표가 R이죠. 그러니까 중심이 R이고 반지름이 R인 내접원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특별한 게 요 변의 길이를 이용한 넓이 계산법이 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추가로 설명합니다. 자, 이 문제 앞에 문제들하고 비슷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미지수가 이제 A도 있고 B도 있고 그런데 A0이라는 것은 X축 상의 점입니다. BB라는 것은 Y는 X라는 직선상의 점입니다. 요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여기서 이미 두 점을 딱 적어서 만들어진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좋으냐면 이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대칭하면 여기 점에서 아까 전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다 그랬죠. 요걸 대칭해서 하면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습니다. 결국은 이거를 구해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거든요. 그렇죠? 좀 지저분한 건 지우겠습니다. 문제 상황에 관한 그림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했죠. 요게 같고 요게 같으니까 이 길이의 최소는 결국은 요 두 점과 요 두 점을 연결한 것의 길이가
이 원하는 삼각형, 둘레 길이가 최소화된 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 또 둘레 길이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반사를 두 번, 반사가 아니라 선대칭을 두 번 사용해서 결론은 두 점 연결한 최소 거리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응용한 겁니다. 하다 보니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. 대단한 문제. 이거 되게 뭐 많이 써놓은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. 뭐 이거는 뭐 이 원은 그릴 수도 없죠. 왜? 중심도 모르지, 반지름도 모르지. 근데 이제 저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주어졌어요. 얼마요? 마이너스 2, 4. 그러면 이게 원의 현에 해당됩니다.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. 중학교 1 공부하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 뭐가 있냐면 0, 2 더하기 루트 3, 0, 2 마이너스 루트 3. 그러니까는 1, 2, 2에서 2 플러스 루트 3만큼 올라가죠. 2 마이너스 루트 3만큼 내려가는 요 점. 그러니까 요 점이 중점이 될 거예요. 요 두 점에 그 중, 이게 현이죠. 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. 네. 선생님이 요거 잘못했네요. 그쵸? 여기 3인데 어쩐지 이상하다. 여기 4, 0. 자, 어쨌든 요게 3, 3. 요게 2 루트 3, 요게 길이가 2 루트 3. 그럼 요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? 이 원의 중심인 거예요.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 만나는 점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원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원의 중심은 바로 구할 수 있죠. 얼마? 1, 그 다음에 2, 그 다음에 반지름은 요거 피타고라스 정도 구할 수 있죠. 여기 3이고 1이니까 1, 2는 1, 3, 3은 9. 2죠. 2는 4, 3, 3은 9. 그럼 루트 13.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뭐 문제에 맞게 A, B, R의 제곱값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다 정리하면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요. 미지수가 있어도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이제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. 그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으로부터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으로부터 이제 답을 얻은 다음에 문제에 맞게 다시 세팅하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됩니다. 좀 긴 과정이 한 문제 한 문제가 긴 과정이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말하는 도형이 무엇인지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